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소개 의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인천 남동을 예비고 이훈기 후보를 비롯한 언론계에 저명하신 원로 선생님들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 실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바꿔 세상을 바꾸자.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자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론개혁을 영원하는 전 현직 언론인, 언론운동 시민운동가 119명의 서명으로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요구하고 특히 이번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할 후보들에게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후보들 중에서 이훈기, 노정면 후보가 적임자라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두 후보는 그간 언론의 독립, 공정한 언론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그만큼 성과를 냈기에 국회의원으로도 언론개혁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언론개혁에 뜻을 같이 할 것입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민주당 남동을 이훈기 후보, 민주당 부평갑 노정면 후보, 이부영 동아투이 위원장,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재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강성남 전 언론노조위원장 모셨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정청래입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만큼 요즘 그 말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서 언론 장악에 대한 음모가 점점 노골화되어 이제 이틀막 정권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작업을 힘없이 해왔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했고 또 특히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하에서의 언론은 거의 신음하고 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 민주당에서 영입인재로 노정면, 이훈기, 노정면 두 언론인을 영입해서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저도 언론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부영 동아투이 위원장님의 언론개혁 10대 과제 제안 취지와 민주당과 두 후보에 대한 당부 말씀, 최상재 전 언론노조 위원장님의 언론개혁 과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아자유언론 수업투쟁위원회 이규입니다. 올해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인 145명이 언론노조를 만들고 자유언론 실천운동을 벌였다고 해서 1975년에 대량 축출 해고당한 지 50주년째 된 날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모두 80세가 넘도록 글로 쓰고 말로 외치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유는 50년 전과 똑같이 언론 자유 없는 세월로 우리 언론이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언론 자유가 무너지면 민생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평화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지난 50년 동안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사과 한마디 없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해직 언론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오늘의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호소해 줄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는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우선 후배 기자 여러분들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까지 자유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이 10대 과제가 꼭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과제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미디어 위기에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언론미디어에 대해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는 대신에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악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미디어의 재갈을 누리고 오로지 정권 일에 맞는 언론미디어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미디어의 무너진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산업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풀어야 할 10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특히 민주당과 언론계의 열망을 대신해서 이번에 출마하게 된 두 후보께서는 언론인, 언론단체,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이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방송 규제 기구의 계획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부 여당의 강압적인 야권 추천위원들의 해임과 고의적인 임명, 지원 등등으로 인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언론의 독립은커녕 오히려 언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법률들을 세세한 부분까지 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회 임기와 신분 보장은 물론 위원회 자격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공정성 심의를 빌미로 해서 실질적인 정치 심의, 보복 심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론의 심의 기능을 자율적인 심의 기능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일단 이제 방송 공정성과 객관성과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즉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중단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이익 입법입니다. 민주당은 총선 끝남과 동시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방송 3법을 신속하게 재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영언론의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기초적인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을 수신료를 무기로 해서 압박을 하고 공정한 보도를 방해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리고 KBS의 동의 없이 함부로 징수 방법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을 개정을 함으로써 공영언론의 독립성을 지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보도전문센터인 YTN은 위법하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이 의결해서 민간 매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YTN의 민간 매각을 무효화하고 공적 지배 구조의 언론사로 복원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정부, 기관, 공기업 등이 소유한 공영언론의 지분을 매입 또는 매각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언론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부분입니다. 방송에서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편성위원회를 설치하고 편성구역 제정을 의무화해 줄 것을 법안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에 대한 종사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해서 언론의 공영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 노사의 단체 협약으로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에 대한 임명 동의제가 폭넓게 시행됐지만
최근 KBS 사례에서 보듯이 사업자 측이 단체 협약의 폐기 등으로 쉽게 무력화시키고 있어서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지역 언론 살리기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지원의 규모가 미미하고 지원의 주체인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약화와 소멸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제외하고 국토와 연구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기금 조성을 법률에 신설하고 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실질적인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 기금 조성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지역방송에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을 전액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인력 충원이나 지역 친화 프로그램에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언론 피해 구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언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과 표현의 자유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는 언론현업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언론 피해자 구제는 언론개혁의 중요한 요소이고 각계 언론현업단체, 언론시민단체들과 신속하게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언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언론의 공공성 회복과 저널리즘 강화 지원입니다. 공익 추구를 전제로 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언론 지원 제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제작 지원, 세제 등의 공적 지원들을 포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정한 광고 시장 경제입니다. 일부 거대 언론사의 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다수 언론사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언론의 공공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미디어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불법적인 광고 영업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언론인에 대한 공적 지원을 통해서 저널리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논리에 떠밀려서 약화되는 저널리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는 언론인을 보존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더욱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리랜서 언론인을 포함한 언론인 직접 지원 제도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적 책무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여러 번의 선거에서 공약화됐던 내용이어서 짧게 한 말씀만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의 독자권익위원회를 현재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또한 언론사와의 불공정한 계약의 금지, 지역 언론 등 중소미디어에 대한 고려와 지원책을 법률 제10조인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해서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덟 번째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규제와 국내 OTT 성장 지원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를 국내의 방송법 체계 안에 집어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보호하고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 국내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의무적 투자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서 국내 OTT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홉 번째, 미디어 개혁위원회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와 산업노래에 떠밀린 언론과 미디어의 공공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1998년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와 미디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미디어 개혁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국회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활동 기한, 위제 및 입법 기한 등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위원회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체계, 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미디어 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 라디오 마을 주기에 발생합니다. 이 내용도 그간의 여러 차례 선거에서
다수 정당의 공약화가 됐던 만큼 제안서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은기, 노정면 두 후보의 언론개혁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언론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저항과 투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러한 성과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우리 언론은 최악의 상황을 맞았습니다. 오늘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언론인들이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언론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언론개혁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계기란 점에서 가슴 벅차오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신문과 방송기자로 양심과 소신을 지키며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또한 방송 사회와 조직은 언론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민주당의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 규제기구 개혁에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그리고 지역 언론 살리기, 포털의 공적 책무 강화 등 언론 개혁 과제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저는 총선이 끝나는 즉시 언론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을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희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언론 개혁을 향한 열정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는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우평구가 민주당 후보 노정면입니다. 주신 10대 개혁 과제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고 그것들 모두 받아서 정책으로, 법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이런 선언적인 약속 이외에 주신 개혁 과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이 미디어 개혁위원회 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끝나는 즉시 미디어 개혁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미 의제로 올렸고 또 법안으로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과제들, 방송 3법, 그리고 또 하나는 법안으로까지 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좌초했습니다만 악의적 보고에 대한 징벌적 손배들, 이러한 이미 공론회장에 올라왔던 의제들이 우선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만들고 미디어 개혁위원회 안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승동 전 KBS 사장, 박성재 전 MBC 사장, 이강택 전 TBS 사장, 강성남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두 분 후보에 대한 당부와 격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저는 전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요즘 공영방송에 대한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훈기, 노종면 두 사람 우선 제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면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와 제작의 전문가들입니다. 만일에 방송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이 없었더라면 아마 최고의 방송 저널리스트가 돼 있었을 겁니다. 지금의 이 시대 상황이
정치의 장으로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 미디어의 정상화, 선진화를 위해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구현해 줄 사람, 방송 현장에 위축된 방송인들에게 힘이 되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노정면 이훈기 동지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 전 MBC 사장 박성재입니다. 노정면 이훈기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서 우리 언론인들의 소망과 바람을 담은 10대 개혁 과제를 맨 앞장서서 실천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모든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 그리고 언론 개혁을 완성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하나 더 강조시키고 싶은 부분은 예전에 많은 정치인들이 오해와 그 현실을 모르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가짜뉴스 때려잡기 같은 그런 이상한 법안들은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진짜 뉴스, 좋은 뉴스를 만드는 언론을 뒷받침하고 키워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과 개혁 노력에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열망을 담아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강성남 전 언론노조위원장님께서 구호를 선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 TBS 사장이라고 됩니다. 지금은 아주 존재감이 전혀 없습니다만 TBS는 작지만 강한 방송사였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완전 정규화 그리고 시민 참여를 극대화해서 지역 공영방송의 새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송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많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이 지배하는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에 의해서 압살당했습니다. 적어도 그 진상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시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치 한강의 갱도 속의 카나리와 같이 그 이후에 KBS에 대해서, YTN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MBC에 대해서까지 그런 언론 압살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훈기 노정면 그 후보는 누구보다도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높은 후보들입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의원,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델을 만들어가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언론노조위원장이고요. 지금은 노동인권 저널리센터를 해서 일하고 있는 강성남입니다. 소득의 불균형만큼 우리 국민들의 이념의 극단화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널리즘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건전한 공론회장이 유지됐을 텐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그 공론회장이 아쉬우게 이 공론회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공영언론이 해야 되는데 이 공영언론이 정치권에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주 간섭을 받다 보니까 점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영언론이 중요한 일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10대 입법 과제, 개혁 과제가 관철돼서 21대 국회에서는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발전할 수 있는 공영언론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네, 이상 저희
내용 끝났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요. 혹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저쪽으로 와주시고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